지금 현재 수면 문제보다 포워법을 제대로 알고 네. 있어야 된다. 이제 물론 포워법이 양자의 뭐 100% 선택이기는 하나 굳이 울릴 필요 없는 상황을 고된 방법을 선택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알자 멤버 여러분. 오늘은 퍼버법 해도 될까 말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퍼버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알잠 앱 1대1 문의하기에 퍼버법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미 했는데 어떡하죠? 다시 안아줘서 재워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 퍼버법으로 수면 습관 잡았는데 퇴행이 왔어요. 아니면 힘들어서 퍼버법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면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아이의 상태를 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편할까요?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도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의 내용도 살펴보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미 시작해 버렸잖아요. 원령이 뭐 어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 그래서 답이 좀 애매하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포워법은 낮에 좀 패턴도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고 수면 의식도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서 포워법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수면 문제보다 포워법을 제대로 알고 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퍼부법은 단호한 방법이기 때문에 엄마가 네. 이제 마음의 의지를 굳게 하면서 출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의지를 다지다 보면 아이에게 수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오히려 놓치고 내 의지를 굳건하게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부법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의 리듬이 일과 패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지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는 수면 의식이 일정하게 있는지를 꼭 해야 돼요. 포부법 할 때도 수면 의식을 정확하게 더 잘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실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의 일과만 조금 다듬고 맞춰가는 거, 그다음에 아이가 먹는 것만 조금 더 다듬어서 잘 먹으면 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기도 한데 이제 물론 포워법이 양자의 뭐 100% 선택이기는 하나 굳이 울릴 필요 없는 상황을 고된 방법을 선택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워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양조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좀 먼저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저는 퍼워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예를 네. 들어 첫 번째, 옳지 않은 수면 연관이 완벽하게 자리 잡혔다. 네. 뭐 전물잠이나 엄마 품 수면 연관이라든지 엄마를 만지면서 잔다거나 뭐 이런 수면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5개월이 넘도록 나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세 번째, 밤에 매 시간 깬다. 네 번째, 밤에 수없이 양육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라는 경우라면 저는 퍼버법을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밤잠은 잘 자는데 낮잠을 못 자서 낮잠에 퍼버법을 하고 싶다는 경우. 두 번째, 나는 아이의 패턴을 전혀 모르겠는데 우선 퍼버법을 시도해서 잘 자게 만들어 보고 싶다. 세 번째, 나는 아이의 울음이 너무 힘들다. 근데 퍼버법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네 번째, 남편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싸움나요? 이러면 퍼버법을 할 할 수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부류를 좀 나눠봤는데요. 해야 될 상황과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조금 명확해졌을까요? 이 상황이 내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좀 잘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파업법 시행 전에 꼭 우리가 선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다음 편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꼭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우에는 원령이 조금 어려도 조금 일찍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소장님?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면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그럼요. 것 그죠. 같고, 네. 양육자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 아이의 수면을 빨리 세팅해야 된다 이런 네. 경우에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이를 울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효과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단호하고 일관돼야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영화 산통에 있을 때도 방법은 결국은 울려재우기밖에는 없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더 일찍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러면 되기 전에 포워법을 진행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아유. 안타깝게. 우리 영상을 보지 못하고. 네, 네. 그래서 양자분들이 약간 이제 뭐 죄책감도 느끼고 불안감도 커지고 맞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가 이상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이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팁을 주면 안심이 될까요? 100일 전에 퍼버법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일과가 다 깨져 있을 거예요. 일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수면과 각성이 분리되는 것도 없고 애가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주면 조금 자고 조금 있다 깨고 아마 계속 그런 상황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잘 재우는 것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낮잠을 충분히 재우고 밤잠을 충분히 재우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약간 불안해져 있는 상태니까 충분히 재우려면 일단 원칙이고 뭐고 일단 그건 좀 내려놓고 아이하고 다시 신뢰를 쌓으면서 네. 한 번에 충분히 재우는 것부터 다시 연습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보다 이거 짧을 수 있거든요.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면서 한 번에 푹 재우도록 노력을 해서 아이가 충분한 잠을 자서 기분이 좋아지면 다음에 제대로 된 수면 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금방 돌아오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한다면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아이와 더 열심히 놀아주고 또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그리고 잘 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조심할 거는 뭐냐면 그래도 수면 교육의 원칙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아이하고 신뢰를 쌓는 거는 깨어 있을 때 더 하는 거고요. 잘 때는 잠자리 원칙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 침대에 같이 들어가서 잔다. 젖꼭지를 빨리면서 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정도는 정확하게 지키면서 낮에 더 아이하고 눈 맞추면서 놀아주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반대로 아이의 울음을 너무 무서워해 하셔서 아예 안 울고 재우시려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아이가 스스로 이완과 진정이 될 때는 울음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전혀 안 울리고 키울 수는 없어요. 우는 것이 무조건 나쁘지도 않거든요. 아이는 울면서 스스로 이완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울음은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퍼버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양육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더 많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자!